학교폭력 예방교육 시간입니다. 금일은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학교폭력 전담감을 통하여 사이버 폭력에 대한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 서부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입니다. 코로나19라는 사태로 유례없는 사이버 개학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교실에서 새 친구들과 함께할 수 없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곧 이 사태가 진정되고 웃으며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등교를 하지 않고 있어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친구들과의 폭력이나 다툼은 많이 줄어들었겠지만 반대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상에서의 폭력이 증가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서부경찰서에서 사이버 폭력의 발생을 줄이고자 학교폭력 예방교육 중 특별히 사이버 폭력 예방에 관한 강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학교전담경찰관입니다. 학교에 가시면 교실 게시판, 복도, 교무실 등 여러 장소에서 이런 포스터를 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은 직접 만나지 못하고 아쉽지만 화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온라인 개학으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은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친구, 선배, 기타 다른 사람들과 발생한 어떠한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고민거리가 생기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문자, 카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혹시 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117 혹은 긴급한 상황 발생 시 112에 신고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간단한 영상 하나 보시고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친구니까 장난으로 톡 쳤다. 톡톡 치고 톡톡톡 치고 우린 톡 쳤을 뿐인데? 모두가 사이버 학교 폭력의 가해자로 하나, 둘, 셋. 지금 멈추지 않으면 범죄가 됩니다. 그 친구들이 가해자로 톡 쳐지는 순간 가해자는 피해자로 바뀌고 또 다른 가해자가 생겨납니다. 최근 들어 온라인 대화방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공익광고로 제작한 것인데요. 여러분들 중 누군가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강의가 마칠 때쯤 가해자라면 더 이상 가해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라면 숨기지 말고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7년 9월 부산 여중생 폭행으로 인해 온 나라가 떠들썩했었는데요. 선배 여중생이 후배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그것을 페이스북에 올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학생 간의 폭행이 발생하면 그날 하루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요즘엔 스마트폰이 없는 청소년이 없을 정도로 스마트폰이 보편화되었으며 폭행 장면을 촬영하여 페이스북이나 단체 카톡에 올린다거나 유튜브를 통해 서로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학생들끼리 친구가 되기도 하는 등 학교 내에서의 폭행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반면 사이버상에서의 폭행은 해가 갈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6년 구글이 발표한 아태 지역 모바일 앱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시장에서 스마트폰 사용률이 91%로 한국인 10명 중 9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10명 중 8명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 이후 스마트폰이 보급이 보편화되면서 우리 청소년들의 학교 폭력 양상도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학교 폭력의 대부분은 학생 간 폭행을 하는 신체적 폭행이라든지 욕을 주고받는 언어적 폭행이나 교실 내에서 왕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면 최근에는 주로 사이버 공간에서 누군가를 욕하거나 굴욕 사진을 올려놓는다거나 하는 등 사이버 폭행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것이 범죄가 되는지 모르고 있는 사이버 불링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려고 합니다. 사이버 불링의 정의, 사이버 불링의 특징, 사이버 불링의 다양한 사례와 영향, 사이버 불링 발생 시 처벌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이버 불링이 무엇이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와 피해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사이버 불링이란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인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동 또는 그러한 현상을 말합니다. 즉, SNS, 카카오톡, 스마트폰 메신저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해 상대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이버 불링은 2000년 미국 뉴햄프셔 대학의 아동범죄 예방센터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사이버 불링은 사이버 집단 괴롭힘이나 사이버 폭력 등 다양한 용어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11월 19일 개정된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사이버 불링을 인터넷, 휴대폰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이버 불링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불링의 특징을 보면 현실 공간과는 다르게 사이버 공간이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디지털 서비스가 제공하는 여러 유형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식과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째, 익명성과 비대면성입니다.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은 오프라인에서 얼굴을 마주한 상황과 힘의 불균형 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만일 오프라인이라면 결코 힘을 행사할 수 없는 약자라고 하더라도 사이버 공간에서는 권력을 가진 듯 힘을 발휘할 수 있으며 전통적인 괴롭힘에서 절대적인 요소였던 육체적 힘이나 사회적 위용 같은 것이 사이버 공간에서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사 어린 학생들이라도 사이버 불링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데요. 익명성의 가면으로 다른 정체성을 띌 수도 있고 불특정 다수에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언제 어디서든 피해자를 괴롭힐 수 있다는 점에서 익명성은 권력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사이버 불링의 가해자는 동시에 다양한 정체성을 사용하면서 마치 여러 사람인 것처럼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능하며 오프라인보다 더 큰 정신적 상처를 입힐 수 있게 됩니다. 가해자는 사이버상의 익명성에 기대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보이지 않는 망토를 두른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익명성으로 사이버 공간은 사회적 실제감이 더욱 낮아지고 탈육체적 자아가 강하게 반영되어 괴롭힘의 행동 빈도와 강도가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비대면이라는 특성으로 사이버 불링 시 피해자의 분노, 불안함, 초조함 등 상대방의 감정적 반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이버 불링 행동을 잘 조절하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의도적이지 않은 우연한 기회에 발생되는 사이버 불링조차 발생 즉시 억제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익명성과 비대면의 특징은 사이버 불링의 대상에 대한 인간적 측면을 쉽게 잊게 만들어 가해자를 더 공격적으로 만들 수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시 공간을 초월한 접근성입니다. 사이버 공간은 피해자의 전자기기가 켜져 있으면 가해자가 언제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사이버 불링과 오프라인의 불링은 모두 피해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전통적 불링의 피해자들은 적어도 괴롭힘 현장을 떠나면 한숨을 돌릴 수 있었던 반면 사이버 불링 피해자들은 365일 24시간 내내 안전한 장소가 없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컴퓨터나 휴대폰을 꺼버릴 수 있지만 다시 켜자마자 악몽의 글이나 문자가 다시 나타나게 되며 심지어 피해 학생이 전학을 가거나 다른 나라로 유학을 가더라도 SNS를 통해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사이버 불링은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물리적 시 공간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계속되는 불링으로 지속되기 쉽습니다. 스마트폰의 SNS는 개방형이든 폐쇄형이든 타인과의 실시간 네트워킹을 통해 타인과 정보 공유를 빠르게 할 수 있고 매우 빠른 시간 안에 정서적 교감이 가능한 특징을 갖습니다. SNS의 이런 긍정적인 특징은 사이버 불링의 속도를 더 가속할 수 있고 사이버 불링 메시지는 복사 붙이기 기능으로 손쉽게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이버상의 불특정 이용자에게 빠르게 노출되기도 합니다. 사이버 불링은 마음먹는 순간 바로 실행이 가능하고 순식간에 퍼지고 있는데요. 악성 댓글이나 메시지, 이메일, 동영상은 너무 쉽게 복사되어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동시에 전송되고 입소문은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이례적으로 공격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시간의 흐름과는 상관없이 악성 메시지를 볼 때마다 매번 괴롭힘 당하는 형국이 되기도 합니다. 빠른 사이버 공간은 누군가 장난이나 심각한 행동을 계획하고 실제 그 행동을 저지르기까지 숙고할 시간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이버 불링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이버 불링 유형을 하나하나 얘기하자면 10가지가 넘는 유형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유형을 5가지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5가지 유형은 사이버 비방,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명예훼손 및 신상정보 유출,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스토킹이 있습니다. 사이버 비방은 인터넷상에서 누군가를 괴롭히기 위해 욕이나 비방하는 내용의 글, 굴욕적인 사진 또는 영상을 남기거나 게시판이나 이메일 및 채팅방,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내용 중 상스러운 욕설이나 인격 모독 또는 허위 사실이나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저격글이라고 하여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 누군가를 대상으로 초성, 왕재수라고 적어놓거나 네가 사람이냐 라고 적어놓는 것뿐만 아니라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이용한 것들도 사이버 비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이버 따돌림의 경우는 카따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카카오톡 왕따의 줄임말로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체 카톡방에서 한 학생에게 단체로 욕을 퍼붓는 떼카가 있으며 단체 카톡방에서 어떤 학생을 초대한 뒤 다른 학생들이 한꺼번에 단체 카톡방에서 나감으로써 피해 학생만 그 카톡방에 남게 하는 카톡 방폭이 있고 특정 학생을 계속 단체 카톡방으로 초대하여 나가면 또 초대하기를 반복해 욕을 계속하는 등 카톡 감옥이 있습니다. 단체 카톡방에서 피해 학생이 말만 무시하며 유령 취급하거나 피해 학생에게 나머지 학생들이 일제 의미 없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 학생의 휴대폰을 마비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및 신상정보 유출은 사이버 공간에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진 등을 게재하거나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유포하는 것, 즉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이나 거짓을 말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떨어뜨리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및 인터넷에서 누군가의 신상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말이나 음향, 글이나 사진, 그림 영상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불쾌감을 일으키는 행위, 즉 특정인을 대상으로 성적인 묘사나 성적 비약,
또는 성차별적인 발언 등을 포함한 내용을 인터넷이나 SNS에 올리거나 유포하는 것은 사이버 성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스마트폰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도록 와이파이를 억지로 공유하도록 하거나 친구의 아이템을 빼앗는 사이버 갈취도 있으며 사이버상에서 부모님을 욕하거나 비방하는 패드립 또한 사이버 불링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사이버상에서 누군가를 괴롭히려는 의도적인 목적을 갖고 한 행위는 모두 사이버 불링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이버 불링 사례는 이미 언론에서도 자주 나와서 대부분 어떤 것들이 있겠다라고 짐작할 수 있을 텐데요. 카톡 왕따나 저격글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 혹은 공개 채팅에서 많은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상에서 상대방의 연락처나 아이디를 몰라도 채팅방 링크를 통해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서로 익명으로 연락처나 아이디 등이 없어도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보니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익명으로 대화를 하다가 원하지 않는 야한 사진을 전송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주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발생했던 몸캠 피싱이 고등학생, 중학생, 심지어 초등학생으로까지 그 대상이 점점 어려지고 있고 신고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몸캠 피싱 역시 오픈 채팅을 통해 서로 대화를 하다가 여자 역을 하는 범죄자 쪽에서 먼저 야한 얘기를 유도하여 영상 통화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깔도록 하고 프로그램이 깔리면 피해자의 정보를 빼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뺀 정보를 통해서 지인들에게 퍼뜨리고 협박한다며 돈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오픈 채팅이나 공개 채팅을 우리 학생들이 이용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무조건 숨기지 마시고 선생님, 부모님 혹은 경찰관에게 바로바로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즉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불링의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사이버 괴롭힘의 유형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개최하게 될 경우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 서면 사과, 교내 봉사, 사회봉사, 심리상담, 전학 등 여러 가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이미지 불링, 패드립, 악성 댓글, 저격글 등 사이버 비방은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혹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벌받게 되며 형법상 공갈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사이버 성폭력은 성폭력 예방에 관한 법률이나 청소년 보호법으로 처벌받으며 사이버 스토킹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사이버 불링을 당했을 때의 대처 방법을 살펴보면 학생들은 사이버 불링을 당하면 우선 당황하고 부모나 선생님께 말해봤자 혼만 나고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인식이 많은 편이라 혼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 소개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각 학교에는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이 있습니다. 전담 경찰관에게 상담을 요청하면 사안에 따라 여러분들을 직접 만날 수도 있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서부경찰서에는 학교 전담 경찰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온라인상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영상물 삭제부터 피해자 법률 지원까지 한 번에 도와줄 수 있는 사이버 수사팀도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무조건 숨지 마시고 바로 전담 경찰관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금 선생님, 부모님, 친구들 등 누군가에게 말 못할 피해를 겪고 있다면 이 포스터에 나오는 연락처로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되기 전까지 청소년 여러분들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출을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불가피하게 친구들을 만나야 될 경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시고 방문 이후에는 꼭 개인위생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위해 서부경찰서에서 카카오톡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캠페인 참여 방법은 친구 찾기에서 대구 서부경찰서를 검색하시고 채널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만나는 날까지 모두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